반갑습니다. 저는 상주 함창 문경 권영가야 선양회 대표 지정입니다. 앞에서 이용중 위원장님, 그리고 조원진 전 의원님, 이완영 총재님, 정말 감동 깊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창 권영가야의 사료와 고분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권영가야는 상주 문경의 최초 국가이며 뿌리 역사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42년에 건국되어서 295년에 멸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주 문경은 웅주 거목의 고장입니다. 웅주 거목이란 첫째 물산이 풍부한 큰 고려란 뜻이고, 내면의 뜻은 남자의 기상이 뭉친 고려라는 뜻입니다. 경주에 금책이 있고 상주에 은책이 있습니다. 이 은책이란 용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창 권영가야 역사 훼손의 원인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정한론과 정한론의 이론인 임나 일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창 권영가야는 그들이 말하는 AD 4세기가 아니고 AD 42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가 아니고 낙동강 중상류에 있는 것이 함창 권영가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함창 권영가야는 일본의 허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말하는 일본 식민사학자들과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그들이 말하는 가야는 한반도의 남부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야는 낙동강을 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학자와 일본 학자를 추종하는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의 고대 지명을 우리 한국 땅에 모두 지정해서 지금 김해박물관이나 합천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권영가야 역사 보존을 하면 이 상주 문경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 상주 문경은 전국 8대 도시로 진입합니다. 유사 이래로 조선 말까지 상주 문경은 전국에서 8대 도시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경상도 도부가 근 300년 동안 설치된 곳이 상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북한을 합치면은 100개 도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상주 시민과 문경 시민은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동력으로서 100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 문화적 그 위상이 한국에서 제1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1급 역사 문화도시는 경주나 부여, 공주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권영가야가 역사 복원을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립하게 되면은 이 한국에서 문화도시, 역사도시로서의 1급 도시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일본의 정한론 이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국방의식을 튼튼히 하고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것입니다. 상주 시장님과 문경 시장님은 책임을 지고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반드시 곤영가야 역사 회복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곤영가야에 대한 우리의 고대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됩니까? 삼국사기 권 34 보시면은 첫째,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이다. 곤영가야국이다. 신라가 이를 침범해서 고 동남군을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르기를 고롱현이라고도 했다. 옛고자에도 묻은 능자입니다. 함창에 가면 옛 무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조 왕릉과 태조 왕비릉이 있습니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함령군이 되었다. 함령이 함창의 보명이죠. 그 다음 영현삼인이 그들은 속현이 3개가 있으니 가선현이라. 가선현은 본래 가예현인데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가안현이 되었다. 공암사에 있는 그 밑에 가안이죠. 삼국사에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산현이니 관산현은 본래 관현이다. 한편 이르기를 관문현이라고 되어 있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문경현이다. 이렇게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세 번째, 호계현이니 호계현은 본래 호척현인데 경덕왕이 개명을 했으며 지금 금인지 그대로 쓰고 있다. 삼국사기에 곤영가야와 이 지역의 이런 변천까지 1000년 이상의 지명 변천까지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국유사 원문을 보겠습니다. 1281년도에 지은 삼국유사 원문을 보면은 오가야조에 안 가락기 찬운, 그러니까 가락국기를 찬탄한 그 말을 살펴보면 한 개의 붉은 끈이 6개의 둥근 알을 내려보냈다. 옥이 각은 5개는 각각의 업으로 돌아갔으나 일제 자성이라 하나는 이 성에 남았는데 그 일위 수로왕이라 그 하나가 수로왕이 되며 오 각위 오 가야 지주 나머지 5은 각기 오 가야의 주인이 되었다. 아라가야는 금 하만이요 아라가야는 지금의 하만이다. 이것이 지금 7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다음 큰 글씨 곤영가야는 금 함령이다. 큰 글씨죠. 곤영가야. 곤영가야는 금 함령이다. 고려시대 때 곤영가야가 바로 오늘날의 함창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 미지오라는 이병도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 식민사학자인데 함창 곤영가야는 가야산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신라와도 격조하나 경상도 서북부에 단절되어 있어 다른 가야와의 교류가 희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의 휘국과 발음이 비슷하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삼국유사 오가야조의 곤영가야를 한창으로 기록했지만 다른 가야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진주의 옛 이름인 거열과 음이 비슷하므로 진주인 것 같다. 세 번째, 지리적 중요성이 웅주 거목에 비추어 진주로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농담도 아니고 아들 장보다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가지고 함창 곤영가야가 진주 곤영가야로 둔갑했습니다. 이병도 논리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제국은 낙동강을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낙동강 수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교통 대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은 가야 제국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이병도가 말한
거리가 멀어서 가야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그야말로 잠꼬대입니다. 두 번째, 거열은 진주의 고명이 아니라 거창의 고명입니다. 이병도는 그렇게 생각대로 나가 믿지어나 금소령의 뜻을 맞춰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작, 날조, 멸절시켰습니다. 세 번째, 웅주거목에 비추어 진주라고 했지만 웅주거목은 큰 고리란 말인데 상주는 진주보다 훨씬 큽니다. 상주 함창의 살 생산량은 지금도 진주의 2배가 되고 면적은 진주의 1.7배입니다. 그리고 웅주거목은 옛날부터 상주의 별칭입니다. 결코 진주는 고령가의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병도는 육가야를 함창에 빼고 이 밑에 진주 고령가야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병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고령가야를 잡아먹지 못해서 부정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학자들이 숱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신라 백제 경계 지역이므로 고령가야는 성립이 불가하다.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원래 오가야 육가야는 없었다. 이령과 김부식의 창작이다. 이 망발입니다. 이 망발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되고 정본인 정사요 야설을 갖고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이놈들이야말로 천하의 매국노들입니다. 세 번째, 대가야 멸망 후 3인 세력이다. 이거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령가야가 망하고 나서 사도성으로 3인 정책을 신라가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식은 말하기를 여기 이영호는 우럭이 고령 대가야에서 충주로 3인 정책을 당했기 때문에 함창의 고령가야도 그렇게 대가야 세력들이 이쪽에서 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설을 쓴 것입니다. 유물유적을 보면은 왕릉과 왕비릉이 있고 오봉산, 병성산에 2200여 개의 훼손동 고분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봉산은 남산 고성이 있습니다. 토성입니다. 그리고 머리매에는 머릿돌이라는 신비스러운 고인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금지라는 고대 국가의 연못이 있습니다. 저 대형 저수지입니다. 영남지방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저수지가 공금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 성열석이 100톤 이상 된 큰 돌에 100개 이상 그런 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우물, 가야나루, 왕간, 토기, 투구, 철기,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고령가야를 잡아먹지 못해 이제 다 나와 있는 증거와 사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고고학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병풍산 고속도로를 내면서 나온 유물 중에 병풍산의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초기 철기시대는 BC 2세기에서 1세기 또는 2세기까지입니다. 이 초기 철기시대가 바로 고령가야 시대입니다. 그때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이미 한국 역사학에서는 고고학 부재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봉산에 3세기 토굴이 발견되었습니다.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봉산 고흥군에서 아라가야 투구와
또 고령의 대가야 투구와 동일한 형태의 투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고령의 대가야와 하만의 아르가에서 나온 투구는 가야시대의 투구로 하고 함창 오봉산에서 나온 투구는 삼국시대 투구로 분류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야 고유 형태의 보물이 2300기가 훼손된 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세기에서 옷의 유물에 대해 본연가야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삼국시대 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3인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3인정책이라는 것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호민, 귀족 세력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천혜왕 시에 사벌국을 취하여 사벌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래왕 10년 293년입니다. 사벌주 호민 80여 가를 사도성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사도성이 어디냐? 지금 영덕군 영예면 괴시마을입니다. 괴시마을에서 목원 이식이 탄생합니다. 거기서 3인정책을 한 거기서 함창김씨의 후예가 바로 여말, 고려말의 거유 김택입니다. 김택을 삼아야 이곡 선생이 죽부인전을 쓴 이곡 선생이 영예까지 갑니다. 서천에서. 그래서 이곡 선생과 김택 선생이 마음이 맞아서 장인이 되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목원 이석 선생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로 세로로 완벽하게 연결된 본연가야 역사입니까? 유물과 유적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창 본연가야 고로왕릉입니다. 그 다음 왕비릉입니다. 그리고 목원 이석의 외조부인 김택 선생이 괴시마을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그 먼 곳 함창까지 와서 묻힙니다. 옛날에 영덕에서 함창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랜 그 힘을 들여서 그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김택은 내 죽어서 내 선조의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영예에서 죽었는데 7, 800년 전에 함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원 이색 선생의 소상입니다. 저것이 오봉산 고물에서 나온 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야나루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왕관입니다. 지금 저 왕관은 금동관인데 상주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투구가 하만 아라가야와 고령 대가야에 나오는 투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가야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고고학 자료가 부족하다는 그 말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입을 찢어야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집니다. 우리나라 고대 정사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 함창 본연가야입니다. 이런 사료와 유물을 두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신라고분과 가야고분을 구조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경주에 있는 목각 적석분입니다. 저 밑에 목각으로 된 그 너를 넣습니다. 너를 넣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덮습니다.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적석 목각분은 토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것이 서라벌의 신라의 고유 고분입니다. 오른쪽에 이것은 가야의 전형적인 고분입니다.
옆에 돌을 샀습니다. 돌을 샀고 위에 대들보처럼 덮개돌을 놓습니다. 큰 것은 10개까지 놓고 9개, 작은 것은 3개, 이렇게 긴 것은 보면 10m까지 저 굴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산, 그 높은 산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것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산 꼭대기입니다. 산 능선입니다. 봉우리입니다. 봉우리에다가 무덤을 쓰고 저렇게 돌을 쌓아서 덮개돌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항상 강돌을 가지고 사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고원에 가면은 반드시 강돌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고령 대가야 고원입니다. 전부 산능선으로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주 왕릉입니다. 도예지 있잖아요. 분지에. 예. 경주 시내에 같이 집들과 같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산능선에 있는 거와 도시에 있는 거. 이 모델을 보십시오. 이것이 전형적인 가야고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병풍산, 상주 병풍산에 있는 고분입니다. 저것이 산입니다. 산 능선 꼭대기에 무덤을 저리 만들어 놨습니다. 저것도 지금 다 도굴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도 보면은 저 도로가 난 그 왼쪽에 불룩하지요. 둥글죠. 저것도 무덤입니다. 가야 고분입니다. 산 형태 그대로 이용해서 고분을 만든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분이 비록 도굴은 됐지만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예전 흥산 뒤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는 하만 아라가야 산능선에 있는 가야 고분 형태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가야 고분입니다. 상주 병풍산, 함창 오봉산, 예천 그 봉덕산 전부 다 이렇게 가야 고유 형태의 고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에는 꼭 이런 성열색이 나타납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하만에 있는 고분 천정에 있는 돌인데 저 돌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예, 저게 성열색입니다. 별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저는 함창 오봉산에 있는 성열입니다. 저 돌은 무게가 한 100톤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런 구멍이 한 180개가 지금 뚫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예천 흥산성에 있는 칠성바위입니다. 칠성바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상주 병풍산에 있는 성열성입니다. 낙동강을 수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이 꼭 있습니다. 산성은 토성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병풍산성입니다. 병풍산입니다. 상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남산고성, 함창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흙으로 된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원산성, 용궁에 있는 원산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예천 흥산성인데 이것은 토성에다가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돌을 보강한 토성 혼축성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들보 형식 가야무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이 함창, 오봉산, 상주 병풍산, 그리고 예천 봉덕산 전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 3000여기가 이 지역에 이렇게 훼손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야제국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을 보면 첫째 낙동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 2km 정도 지점에서 도읍이 있고 고분이 있고 토성이 있고 성열식이 있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고전가야,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의 목표는 임나일본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고전가야 등 가야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믿을 수 없느냐? 일본 세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일본 세계는 일본을 위한 날조된 역사서인데 일본 세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 변제 12국을 차용합니다. 아주 제의라고 일본 세계를 바로 가져 오려니까 양심의 가치가 있으니까 동아시아에서 거리가 인정받는 삼국지를 끌어들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끌어들이고 거기에다 일본 세계를 또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삼국사를 없애버리고 일본 세계에 있는 임나 7국과 모든 지명을 남한 땅에 도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박물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한원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정문경 사람들은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사설을 끊어야 됩니다. 한국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세계유물로서 가야고분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 함창고전가야와 성주 성산가야고분을 배제하고 일본 세계의 다라고을 경남 합천에 지정하고 기문국을 전북 남원에 지정하여 신청했습니다. 이는 일제의 임나일본부를 추진하는 반국가 반민족 식민사관으로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국사를 일본사에 예속시키려는 한국 사학계는 국민 앞에 사자고 식민사학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역사 교수들의 인식입니다. 일본 세계를 신성시합니다. 일본 세계를 신주단지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희화화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소설화합니다.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는데 최선봉했어야 할 역사학자론자들이 일본 세계를 신주단처럼 모시고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우리의 정사야사를 짓밟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학문을 개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에, 고조선은 함흥성에, 중국 함흥성에 있다고 하는데 굳이 평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 총독부에서 제시한 그 이론을 지금까지 수용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의 인적, 물적 자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역사 공부하러 가면 장학금을 무조건 줍니다. 생활비를 줍니다. 용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 취업까지 시켜주고 연구비까지 주고 외국에 연수를 가면 연수비용까지 일본 사람들이 돈을 대줍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매수당했습니다. 100% 매수당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설을 끊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는 없습니다. 동양 3국의 역사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으로서 역사학자들인데 왜 이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문학을 졸업해야만이 소설을 읽고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한문을 해독할 줄 알면 누가 봐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일본색이나 중국 삼국지를 볼 안목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상국 역사가 중국은 중화주의입니다. 중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춘추필법입니다. 중국을 이롭게, 다른 민족은 해롭게, 그렇게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의 역사, 발해 역사도 중국 역사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황국사관입니다. 모든 것을 천안 중심으로, 천황을 정점에 두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오락가를 해서 제후국, 변방국으로 그렇게 역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학을 중시합니다. 일본학을 중시합니다. 자주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나 일본부라는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주입시킵니다. 머저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것이 뭔지도, 저게 독인지 비수인지, 나를 해치는 내 목을 향하는 칼끝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걸 독극물을 받아먹고 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의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청에 가서 이 고려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씁니까? 상주에는 꽃감도 있고 살도 있고 명주도 있고 한데 골치 아프게 고려가의 역사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먹고 살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는 외세에 너무 좌우됩니다. 외세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주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자주성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역사는 한국 중심관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역사를 세야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개성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만이 이 나라가 미래가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곧 끝납니다. 해방 후 일본의 자세는 어떠냐? 일본인의 자세는, 우리는 조선 너희들한테 친 적이 없다. 반드시 돌아온다. 부산항을 통해서 조용필이 돌아와야 부산항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국한테 원자탄 맞고 비록 조선을 떠났지만서도 이제 힘을 키우고 또 한국에 식민사를 심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깔아놓은 역사 레일을 100년은 더 달릴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떠났습니다. 저들은.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켰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근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혼을 빼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도록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날조함으로 해서 조선의 혼을 빼버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고대 사학회와 한국 역사학회, 즉 진단학회라든가 한국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에 20번도 더 공문을 보내고 불교신문에도 한 달 한 번씩 제 광고가 나갑니다. 먼저 함창 고전가야와 성주 성상가야 고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추가하라. 두 번째, 한국사학회는 이병도의 진주 고전가야를 분명히 해명하라. 세 번째, 함창 고전가야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 네 번째, 세 번째에 준하여 일본 서계의 도라국이 경남 합치는 것과 기문국이 남원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라. 여기에 대해서 한국사학회는
분명히 답을 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한창 번영가의 역사를 회복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결의 혼을 되살리고 이 도약하는 동북아의 역사에서 다시 주인공으로 이 세계 평화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